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어공학 3장의 제어계의 시간 응답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어계에서 시간 응답 특성에서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도 응답과 하나는 정상 응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하나는 과도 응답, 하나는 정상응답.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도록 조작하는 것을 우리는 제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목표값에 갈 때 변화하는 시기, 과도 상태라는 게 있고 목표값 근처에서의 정상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로축은 시간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목표값이 이 값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간이 t = 0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얘가 이렇게 한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변화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과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 과도 상태에서의 출력을 과도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시간 영역에서, 즉 시간의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도 응답은 C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근처에 갔을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정상 상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상 상태에서의 응답을 정상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도 상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정상 상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겠죠. 과도 상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냐 안 가느냐 이거죠. 가냐 안 가냐. 즉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는 것은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지 못하는 것을 불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도 상태에서, 과도 응답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과 불안정에 관한 내용인 거죠.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냐, 못 가냐. 이거에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간다면 얼마나 빨리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근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근처에 왔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뭐겠어요? 바로 오차가 되겠죠. 오차.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 근처에 왔는데 그렇다면 오차가 얼마만큼 발생을 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다 이거죠. 즉 과도 응답에 대해서는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에 가냐 안 가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정상 상태에서는 갔으면 오차가 얼마만큼 발생했느냐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도응답, 정상상태응답 둘 다 얘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도응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응답에서 첫 번째는 입력에 따른 응답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입력에 따라 출력이 어떻게 되느냐. 입력에 따른 응답 특성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록 선도를 그리게 되면 전달함수 GS라는 것이 있고요. 입력에 RS라고 하는 입력을 줄 것이고 이 RS가 GS를 통해서 출력 CS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라겠죠? 시간 영역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라플라스 함수이고요. 그럼 얘를 시간의 함수로 하게 되면 RT, CT,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응답, 즉 출력을 원한다고. 그러면 얘 CT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입력에 따라서 이 출력이 달라지겠죠. 똑같은 전달함수라 하더라도 입력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CS라고 하는 것은
전달함수 GS에다가 RS를 곱하면 출력 CS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시간의 함수이기 때문에 CT는 이 CS라고 하는 것을 0 라플라스 변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0 라플라스에 이 CS는 전달함수 곱하기 입력의 함수 RS입니다. 그럼 우리가 1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요 입력 RS가 RS에 따른 CT 값을 한번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입력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느냐 이거부터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첫 번째로는 인디셜 응답. 인디셜 응답.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단위 계단 입력 이렇게 얘기하죠. 단위 계단 입력. 두 번째는 임펄스 응답. 세 번째로는 경사, 즉 램프 응답. 램프 응답. 이 램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등속도 응답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는 포물선 응답. 이 포물선 응답을 다른 말로 등가속 응답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RT라고 하는 것이 UT인 이런 함수예요. 인디셜 응답은 뭐다? RT가 UT인 함수를 우리가 얘기한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는 S분의 1이죠. 그렇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입니다.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RT가 델타 T인 함수인 거죠. 그럼 이 델타 T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1이죠. 1. 램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함수 RT가 TUT입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제곱분의 1인 거죠. 포물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의 함수 RT가 2분의 1 T제곱 UT인 이런 함수입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S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인디셜 응답이라고 하는 요 CT는 어떻게 되겠어요? 0 라플라스에 전달함수 GS에 RS 대신에 뭘 쓴 거예요? S분의 1을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달함수에다가 S분의 1을 곱해서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얘가 인디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CT는 0 라플라스에 전달함수 GS에 여기에 1을 곱하는 거죠. RS 대신에. 1은 있으나 마나니까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얘는 그냥 전달함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램프 함수의 응답은 CT는 0 라플라스에 전달함수 GS에 입력이 이번에는 S의 제곱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다름에 따라서 응답 특성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네 번째 CT는 0 라플라스에 전달함수 GS에 입력의 값이 이번에는 S의 세제곱분의 1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응답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에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제 문제 풀어보면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첫 번째는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일 때 단위 계단 응답을 구하여라. 전달함수 GS가 S 플러스 1일 때 단위 계단 응답. 우리가 단위 계단 응답을 인디셜 응답이다라고 했잖아요. CT는 0 라플라스에 전달함수 S 플러스 1분의 1. 인디셜 응답이니까 입력이 S분의 1인 거죠. S분의 1. 이걸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를 부분 분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CS인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가 라플라스, 0 라플라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는 CT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 그러니까 즉 이러한 전달함수의 인디셜 응답은 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문제에서 전달함수가 s 플러스 1일 때 인디셜 응답을 찾아라. 뭐 이걸 찾아라 이런 얘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예제는 뭐였냐면 CT가 1-2의-2t일 때 그죠? 2t일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인디셜 응답이 요거일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RT는 UT라는 얘기잖아요. UT. 그쵸?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인 거예요.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요것에 대한 라플라스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CS는 1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CS는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얘 통분하게 되면 S에 S 플러스 2분의 2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S 플러스 2분의 2 곱하기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CS는 얘가 전달함수 GS가 되고요. 얘가 입력함수 RS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S 플러스 2분의 2 이게 전달함수가 되겠죠. 이걸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에서는 전달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뭐 똑같은 얘기. 전달함수 GS 이퀄 S 플러스 A의 제곱분의 1일 때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임펄스는 RT가 델타 T네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 얘에 대한 출력 CT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0 라플라스에 그냥 전달함수 GS랑 같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GS 곱하기 RS인데 RS 값이 1이니까 GS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냥 CT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는 S의 제곱분의 1에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는 애 같아요. 그죠? 그럼 얘를 0 라플라스 변환하시게 되면 S의 제곱분의 1은 T죠. S 대신에 S 플러스 A를 넣었으니까 2에 AT 마이너스 AT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이 응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예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펄스 응답이 다음과 같을 때 전달함수를 구하라. CT가 2의 마이너스 2t다. 이때 전달함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근데 RT는 얼마로 써요? 임펄스니까 델타 T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얘는 CS는 GS의 RS인데 이 RS 값이 1이잖아요. RT는 델타 T니까. 그럼 얘랑 같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그냥 라플라스 변환하면 되는 거예요. S 플러스 2분의 1. 얘가 CS이자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할 거예요. 두 번째는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응답. 요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응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과도응답, 과도 상태는 무엇을 판단한다고 했죠? 안정과 불안정을 판단한다. 그러면 특성근에 따른
얘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이거를 판단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안정이면 과도 상태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성근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블록선들 하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페르프 제역의 기본 꼴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GS, HS. 여기가 입력 R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출력 CS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되먹임. 이러한 블록선들을 보도록 하죠.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 여기는 기본이 마이너스였죠. 그럼 얘에 대한 입력분의 출력, 즉 RS분의 CS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었어요? 우리가 1 플러스 GS HS분의 GS 이렇게 썼어요. 얘를 페르프 전달함수 MS 이렇게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기존에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블록선도에서 페르프 전달함수 MS는 RS분의 CS고 1 플러스 GH HS분의 GS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페르프 전달함수, 즉 전달함수 MS를 0으로 만드는 MS를 0으로 만드는 S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다시 MS를 0으로 만드는 S값을 우리는 0점이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페르프 전달함수 요 MS를 무한대로 만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극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극점이다. 이때 이 페르프 전달함수 MS가 0이 되려면 얘는 이제 분자가 0이 돼야 되겠죠. 네,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MS를 무한대로 만들려면 분모가 0이 돼야 돼요. 분모가 0이 돼야 된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분모가 0이 되는 함수 fs라고 해요. 분모가 0이 되는 fms를 1 플러스 gs hs 이퀄 0. 얘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해요. 특성 방정식. 왜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이 제역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때문에 얘를 특성 방정식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이 특성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요 S값이 있겠죠? 특성 방정식을 0으로 만드는 요 S값을 우리는 바로 특성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다가 특성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예요?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응답을 알아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과도응답을 뭐를? 얘가 안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느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불안정을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뭐를 가지고? 이 특성근의 위치를 가지고. 특성근이 어떠한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가 안정이냐? 불안정이냐? 안정이면 얘가 과도 응답이 어떠한 모양이냐를 우리가 특성근의 위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식을 하나 다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정식 fs는 1 플러스 g s hs 이퀄 0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s의 함수예요. 그쵸? 어떠한 s의 함수란 말이에요. 어떠한 s의 함수라고 하는 건 얘는 예를 들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as의 제곱 플러스 bs 플러스 c는 이퀄 0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 3차식이면 as의 세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어떠한 상수값 a에 뭐 s-a, s-b, s-c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차수가 높아지면 제가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2차 방정식으로만 얘기할게요.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써보자 이거예요. 1 플러스 GSHS를 편의상 어떤 상수값 A에 S-A, S-P equal 0 어떤 2차 함수다라고 우리가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A에 S-A, S-P equal 0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S값은 얼마가 돼요? A 또는 B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쵸?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이 페르프 전달함수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MS는 1 플러스 GSHS 그러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A에 S-A, S-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GS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뭐예요? RS분의 CS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응답 특성이에요. 그럼 얘를 CS는 여기에다가 얘를 곱한 거잖아요. CS는 얘랑 얘를 곱한 거라고요. 그죠?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에 S-A, S-P 분의 GS, MS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RS를 곱한 거예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인디셜 응답을 하겠다 이거. RS를 제가 편의상 인디셜 응답 R분의 1을 S분의 1의 함수를 넣겠다 이런 얘기예요. S분의 1 단위 계단 입력을 넣겠다. 그러면 이 CS가 나올 거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출력 함수 CS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CS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A에 S에 이거 S잖아요. S에 S-A, S-P분의 어떤 GS 값이란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얘를 부분분수 전개하게 되면 S의 어떤 K1이라는 값 더하기 S-A의 K2라고 하는 값 더하기 S-B의 K3라고 하는 부분분수로 전개할 수 있어요. 여기서 K1, K2, K3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어떤 임의의 상수값이에요. 그럼 제가 알고자 하는 시간의 응답 CT다라고 하는 것은 얘를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뭘 한다고요? 역 라플라스. 그럼 자, 얘는 K1 되겠죠? 얘는 K2의 S-A분의 1은 2의 AT예요. 플러스 K3의 2의 BT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잘 보게 되면 얘 K1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값이잖아요. 그죠? 그럼 K1은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거 K1 그죠? 얘는 A, B 2의 AT 2의 마이너스 다. 근데 여기서 A, B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A, B 이게 뭐야? 요식을 만족하는 A, B 뭐라고요? 특성 근 뭐라고 했다가? 특성 근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얘 값 특성근에 따라서 요게 값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 A 값이 만약에 양수 뭐 2에 뭐 3t다라고 볼게요. A 값이 3이라고 볼게요. 3. 그럼 2의 3t는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이러한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반대로 A 값이 만약에
2의 마이너스 3t 이렇게 볼게요. 2의 마이너스 3t. 그럼 얘는 어디로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0으로 수렴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라는 애나 B라는 애가 얘가 양수가 되면 얘가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간다고요. 그럼 무한대로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값으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서 하나가 나왔어요. 특성근이 양수이면, 그쵸? 플러스, 양수라고 하는 건 플러스예요. 플러스 값이면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서 원하는 값으로 안 간다. 얘는 무조건 원하는 값으로 안 가니까 뭐예요? 불안정. 불안정이다 이거예요. 원하는 값으로 안 가잖아요. 그럼 얘가 양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여야지 얘가 0, 0으로 수렴해서 원하는 K1이라는 값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음수이면 특성근이, 즉 마이너스 값이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는구나. 안정이 되는구나. 그쵸? 그러면 특성근이 이렇게 볼게요. 음수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가요. 이렇게. 원하는 어디로? 요 K1이라는 값으로 간다고요. 그죠? 언제? 음수일 때. 특성근이 음수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원하는 목표값으로 이렇게 갈 건데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쵸?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언제는 이렇게 가고 언제는 이렇게 가는지 이거예요. 자, 먼저 용어부터 볼게요. 얘를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부족제동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과제동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과제동. 자, 또 하나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는 뭐냐면 부족제동과 과제동의 중간 경계 상태인 거예요. 얘를 임계제동 뭐 이렇게 얘기해요. 경계다 뭐 이거. 얘는 뭐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과제동. 그럼 얘 보니까 얘 부족제동은 진동하면서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는 거라. 얘는 진동. 과제동은 비진동. 그러면 이 특성근이 음수값이면 무조건 안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는데 그 음수값이긴 음수값인데 어떨 때 이렇게 되고 어떨 때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방정식이 분명히 좀 아까 얘기를 했을 때 특성방정식 fs를 1 플러스 gs hs 이퀄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얘를 어떠한 상수값 a에 s-a, s-b 이퀄 0, s를 a, b를 우리가 특성근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러면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어쨌든 근은 몇 개야? 2개. 몇 개? 근은 2개예요. 그러면 이 하나를 제가 S1, 하나를 S2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이 특성 방정식 2차식이니까 예를 들면 이렇단 얘기죠. fs가 S-1, S-3 이퀄 0 이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얘는 이때 특성근은 S1은 1, S2는 3 이렇게 되나요?
그죠? 자, fs가 이럴 때도 있어요. s 마이너스 j, s 플러스 j 이럴 때도 있어요. 이퀄 0. 그럼 얘는 하나는 s1은 뭐 j, s2는 마이너스 j 이렇게 된 특성근이 여러 가지 경우를 쓰는 거예요. 자, fs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s 플러스 1 마이너스 j, s 플러스 1 플러스 j 이퀄 0 이런 식이 있을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는 특성근이 뭐예요? s1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j, s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렇게 돼요. 그죠? 또 하나 볼게요. fs는 s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0.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한 개인 거죠. 얘는 중근이에요. 중근. 그러니까 얘는 s1, s2가 그냥 똑같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s 이퀄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퀄 0이에요. s1은 마이너스 1, s2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볼게요. 그럼 얘네들을 각각 분류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얘는 뭐라고 쓰냐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죠? 두 개의 양의 실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 그럼 얘는 허수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 개의 허근. 쓸 수 있어요? 얘는 실수분은 다 음수잖아요. 음수. 두 개의 음의 복소수잖아요. 복소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얘는 음의 중근. 그러니까 근이 하나단 말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두 개의 음의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실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럼 5개가 나와요. 경우의 수가. 그러면 첫 번째 요거를 S평면에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평면. 얘는 허수축 마이너스 j. 얘는 실수축.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두 개의 양의 실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가요? 특성근이? x를 그냥 특성근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요게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아까 얘가 플러스 값이면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안 간다고 했어요. 그쵸? 얘는 불안정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안 가요. 그럼 얘는 특성근이 S평면 여기에 있으면 이 제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불안정. 아시겠죠? 자, 두 개의 허근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허근. 두 개의 허근은 어디냐면 얘가 허수축에 존재하는 거예요. J, 마이너스 J. 여기 하나는 J, 하나는 마이너스 J.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얘는 좀 이따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마이너스 1 플러스 J 여기에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여기에 있는 거 얘가. 요게 두 개의 음의 복소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중근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얘네들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음의 값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얘는 제어계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으로 가기 때문에 안정인 거예요.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는 안정과 불안정의 경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제어계가 안정이 되려면 특성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음수값이어야 돼요. 즉 얘를 S평면이라고 해요. S평면. S평면 좌반구에 특성근이 존재해야지 안정이고 이거 불안정이에요. 그럼 이 5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이 과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 얘기한다고 했어요. 자, 먼저 얘는 불안정이니까 모르는 어디로 갈 거란 말이에요. 얘는 얘기하지 말자 이런 얘기예요. 허그는 안정과 불안정의 상태. 얘는 계속 진동이에요. 이렇게. 원하는 목표값을 가진 않아요. 그리고 멀리 가지도 않아. 허근. 자, 하나는 이러한 파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부족 제동. 요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2개의 음의 복수군. 즉, 마이너스 1 플러스 j, 마이너스 1 마이너스 j. 이러한 특성근을 갖고 있을 때는 부족제동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얘를 과제동이라고 했어요. 과제동은 뭐냐면 2개의 음의 실근. 2개의 음의 실근일 때 과제동이 돼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가질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이 부족제동과 과제동의 경계. 이렇게 되겠네. 얘를 임계 제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임계 제동. 얘는 중근일 때. 근이 하나일 때. 이때 임계 제동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냐면 특성근의 위치에 따른 과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특성근이 어떻다 중요하다. 특성근이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안정이 되냐 불안정이 되냐. 안정이 됐을 때는 과도 응답이 어떠한 모양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특성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